유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초전도체, 이익은 전혀 없잖아요. 기대감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투자는 되게 위험하다. 안전하고 쉽고 상식적인 투자가 있는데 위험하고 불안하고 비상식적인 투자를 왜 굳이 하느냐.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더 퍼블릭 자산운용 정호성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직장인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가 좀 어필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부동산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떤 주거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주거의 가치를 기반으로 아파트에 투자를 하죠. 근데 주식에 투자할 때는 그런 게 없어요.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회사가 뭘 하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내가 아파트를 투자할 때는 내가 이거를 임대를 놨을 때 임대 수익률이 이 정도니까 가격은 이 정도가 되는 게 맞아 라는 식으로 배운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아파트 공부하시는 분들. 근데 주식을 할 때는 그렇게 안 해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이제 주식을 가치 투자로 한다라는 것은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성장주, 가치주 이런 것들은 다 옛날 말이에요. 넓은 관점에서는 이 회사가 우리한테 돈을 벌어준다는 가치를 투자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대표님이 명명하고 정의하는 가치 투자는 그거군요. 네, 그렇죠. 성장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가치 투자다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그렇지 않은 투자는 보통은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한다든지 수급 테마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이거를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하면 주가가 오른다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이익이 상승하는 것, 두 번째는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것. 프리미엄을 보통 PER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회사가 버는 이익 대비 몇 배의 가치를 쳐줄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고급 용어로 그런 표현 하잖아요. 밸류에이션. 네, 그렇죠. 밸류에이션. 그거가 올라가는 거예요. 프리미엄을 더 주는. 그 차이는 결국에는 같은 100억의 이익이라도 미래에 이 이익의 성장이 얼마나 더 빠르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 회사는 정말 좋은 사업과 좋은 아이템과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 높은 프리미엄을 주게 되는 거고요. 테마라든지 유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어요. 내 가치보다 더 높게 평가되어서 올라가게 되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초전도체 같은 경우가 이익은 전혀 없잖아요. 이 회사들이 이익이 전혀 바뀐 게 없는 상태에서 기대감, PER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투자는 되게 위험하다라는 거죠. 굳이 여기에 너무 많은 기회가 있고 안전하고 쉽고 상식적인 투자가 있는데 위험하고 불안하고 비상식적인 투자를 왜 굳이 하느냐.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럼 배워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가치 투자라고 한다면 주변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어렵더라고요. 지금 당장 제 주변이라고 한다면 CJ 올리브영 세일이 지금 시작했어요. 갔더니 올영 세일에 외국인도 많고 한국인들도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게 투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첫 스텝부터 좀 알려주시겠어요? 우선은 그게 시작이에요. 관심을 갖는 것? 관심을 갖고 관찰하는 게 시작이고요. 그 관찰의 포인트를 조금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어떻게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뭘 많이 집어가더라. 그 다음 단계는 이걸 만드는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는지 이거를 찾는 과정이고요. 경쟁사도 보고 이 제품이 실제로 잘 팔리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내가 본 거, 관찰한 것, 주식의 숫자로 치환해서 바꿔보는 거예요. 주로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서 얻긴 해요. 첫 번째는 국내 뉴스 그리고 해외 뉴스. 영어 뉴스는 번역기를 돌리면 돼요. 이 구글 알림이라는 게 있어요. 원하는 어떤 키워드, 내 관심 분야가 있을 거잖아요. 뷰티라고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알림을 만들어서 놓으면 이것과 관련된 기사들이 뉴스가 와요, 저한테. 이것과 관련된 기사만 받아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을 한국 기사, 영어로는 영어 기사 이렇게 받아볼 수 있고요. 이게 시작이에요. 대표님은 보통 요즘 관심사 뭔지 시연을 대표님 주제로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저요? 저도 미용. 와이프가 관심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쪽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럼 요즘 피부과 가면 여자들은 뭐 많이 해? 이런 거 질문하세요? 예, 그렇죠. 주로 하고 싶어? 라든지 막 혼자서 이제 인스타그램에 보고 있으면 이렇게 맞는 영상을 보고 있다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유튜브에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시술 이런 거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있고요. 최근에 혹시 보신 시술이나 관심이 있으신 거?
저는 최근에 포텐자. 포텐자. 어쨌든 내가 이제 관찰을 했고 이런 구체적인 포텐자라는 아이디어를 찾았다. 네. 이 포텐자라는 시술이 국내에서 많이 되는지 해외에서 많이 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국내 같은 경우는 네이버 트렌드에서 포텐자. 검색어 트렌드를 녹색창에서 할 수가 있군요. 뭐 언제 출시가 됐는지 모르지만 2018년으로 해볼게요. 국내에서는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트렌드네요. 검색을 많이 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추세를? 네, 그렇죠. 검색을 한다는 거는 관심이 있다는 거고 검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행동은 가는 거죠. 예약을 하는 거죠. 그럼 매출이 발생하겠죠? 이익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익이 성장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가가 오를 수 그렇죠. 그거를 여기서 이제 숫자로 어떻게 연결시키냐 하는 네. 작업은 이제 복잡하긴 하지만 구글 트렌드라고 또 있어요. 네. 구글 트렌드에 가서 전 세계 이렇게 하면은 포텐자는 한국에서만 검색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포텐자라는 게 실제로는 영어로 검색을 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 포텐자라는 시술은 없진 않은데 국내만큼은 성장의 트렌드가 뚜렷하진 않다. 그럼 이럴 때는 해외에서는 잘 안 팔리네 라고 하고 좀 마음을 접나요? 아니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전자공시에 들어가서 생산하는 회사의 이름이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회사예요. 사업보고서만 우선 봐볼게요. 네. 보면 이 회사는 포텐자라는 제품이랑 리니어지라는 제품 그리고 등이라고 돼 있잖아요. 등이라고 돼 있는 거는 다른 것들도 있다는 뜻인데 정확하게 매출이 뭐가 있는지는 지금 모르는 상태거든요. 이 매출 있죠. 2020년에 478억, 21년에 812억, 22년에 1165억. 근데 희한하게 내수보다는 수출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뭔가 이상하잖아요. 내수가 분명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내수 매출액도. 이렇게 보면 성장궤랑 같이 간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해외는 지금 우리가 이 구글 트렌드랑 조금 안 맞게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경우는 해외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시기의 이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478억, 812억, 1165억이죠.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전체 매출이라고 치고 이 회사가 국내 사업만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평균적인 요 트렌드의 수치가 있잖아요. 2021년 뭐 한 30, 뭐 2022년 뭐 한 40, 이 정도 숫자가 있잖아요. 그럼 2023년에는 어느 정도지? 한 65. 그럼 매출이 어떻게 됐을까라고 어림잡아서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트래픽만 보고 어떻게 매출을 추정해요? 단순하게 아까 15, 30, 45, 60 이게 매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이게 트래픽이죠. 네, 매출에 매출. 정확하지는 않아요. 뭐 15라고 하고 지금 이게 좀 더 길게 있으면 좀 추세를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좀 고전적인 방법은 차트가 있어요. 차트. 이 차트를 만든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추세선을 그어보면 지금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는 한 다음에 22.9 곱하기 45 플러스 131 하면은 1165 가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이건 어떻게 올라가냐라는 거를 추세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점들이 더 많으면 뭐 이렇게 막 생길 거잖아요. 그럼 이게 가장 중간에 있는 선을 그은 다음에 그냥 어림짐작하는 거예요. 요 수식을 끄집어 보면 여기에서 매출이 22.9 이렇게 하면 매출이 이 정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숫자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 회사의 매출액이 해외 매출액이 많고 국내 매출액은 적고 그렇지만 이 트렌드는 지금 국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다. 여기서 이제 디테일을 조금씩 가미를 해가면서 정교화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매출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가 피부과를 가셨죠?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께 포텐자라는 거를 추천을 받았어요. 포텐자 뭐지? 주변에 보니까 많이 하는데 집에 와서 네이버 트렌드 검색을 해보니까 좋아. 그래서 봤는데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전자공시에 들어가서 이 회사의 매출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매출 구성을 봐야 돼요. 만약에 지금 포텐자라는 정확하게 매출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갑자기 이 회사가 라면을 90% 팔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10%의 매출이 별로 영향이 없잖아요.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 매출 비중과 구성이 중요하다. 그거를 보고 내가 생각하는 이 포텐자의 매출 비중이 얼마가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높다면 좋은 거고 네. 높지 않다면 그 비중만큼만 네. 계산을 다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이렇게 차트를 그린 다음에 대략적인 매출이 이 정도 될 것이다 라는 네. 거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럼 투자를 해야 되나요? 할 거잖아요. 매출 늘고 있으니까 괜찮은가요? 네. 이익 성장인가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매출이 바로 이익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 장비를 만드는데 돈을 써야 되고 그리고 영업을 하는데 돈을 써야 되고 직원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주로 고정비와 변동비, 직접비와 간접비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네. 고정비는 보통 이제 기본적인 뭐 공장, 임차료,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라고 예. 보시면 되고 네. 변동비는 실제로 내가 제품 하나를 팔면서 추가적으로 나가야 되는 비용들 대표적으로 원재료, 판매 수수료, 운반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모르잖아요. 지금. 그럼 아무렇게나 넣을 수는 없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다시 사업 보고서를 봐요. 네, 사업 보고서에 예. 재무제표 주석이 있어요. 여기에서 검색을 성격별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 비용을 어떻게 썼는지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이 회사가 변동비를 어떻게 썼는지만 조금 체크를 해볼게요. 네. 이게 지금 단기라고 되어 있는 게 2022년이거든요. 네. 여기서 단기라고 되어 있는 거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원재료랑 그 위에 있는 재고자산의 변동이 있는데 저거는 네네. 사실 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98억 플러스 281억. 변동비는 쭉 내려가서 보면은 소모품비. 보수적으로 봐주시는 게 좋고 지급수수료, 네, 이것도 변동비, 네. 외주 가공비도 변동비라고 보는 게 좋고요. 기타 비용도 사실 보면은 전기에서 단기로 많이 올랐잖아요. 저것도 보수적으로 보면 변동비로 보는 게 맞는데 네. 회사가 이렇게 성장하는 국면에서는 기본적인 고정비도 같이 성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전화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정교하게 하려면 네. 일단 다 변동비로 네.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변동비가 566억이죠. 네. 그 다음에 고정비는 그러면은 825억에서 이 566억을 뺀 값이 고정비겠죠. 네. 영업이익을 계산을 해볼게요. 네. 영업이익이 340억 이렇게. 그럼 작년 영업이익은 나왔을 건데 이것만 가지고 내가 투자를 결정하는데 우리는 올해 핵심이 혹은 되나요? 내년 거를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예. 변동비라는 거는 매출액 대비 퍼센트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계산을 해보면 한 48.5% 정도가 변동비로 들어가는구나. 예. 희진님이 포텐자를 피부과에서 맞을 때 30만 원을 냈다. 네. 그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15만 원은 원재료구나. 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비를 계산해 볼게요. 매출이 네. 1620억이니까 네. 똑같은 변동 비율이라고 가정을 하면 네. 768억. 그리고 고정비는 말 그대로 고정비니까 이거겠죠. 이 안에서 그럼 이익을 추정해 보면 네. 답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똑같이 이제 매출액에서 고정비 빼고 변동비 빼보면 네. 영업이익이 574억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주가가 오르려면 뭐가 성장해야 된다라고 이익이 성장해야 된다. 네, 그렇죠. 이익이 성장하는데 그 이익의 성장 절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율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이 회사는 올해 주가가 68% 오르는 게 이론적으로는 합당하다라는 계산이에요. 만약 지금- 저렇게 이익이 나온다면. 네네네. 근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지금 이거는 완전하지 않은 숫자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68%안 올랐을 수도 있고 더 예. 올랐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8,300원에서 네. 14,500원까지 올랐습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얼추 비슷하게. 정확하게 거의 들어맞는 투자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네, 그렇죠. 이거 좋다. 네. 이런 결론을 이렇게 다 숫자 치환하고 결정을 내리시는 거군요. 네. 지금 그러면 의사결정의 과정을 쭉 시뮬레이션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발을 담그겠다 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스타트의 어떤 첫 스텝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면 이제 갈 길이 굉장히 멀 수 있어요. 먼 여정이 가치 투자자에게 남아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발을 막 들여서 입문하시는 가치 투자자분들께 저를 포함해서 네. 어떤 조언을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선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운이 좋았던 게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인 선에서 네. 스타트를 하게 됐어요. 운이 되게 좋았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PX 관리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 PX 관리관이 저한테 주식 얘기를 해줬는데 어. 주식을 뭐 차트를 보고 해라 뭘 보고 해라 이런 게 아니라 겨울에 하이트 맥주를 사서 여름에 팔아라. 그러면 돈 벌 수 있어.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는 어떤 경제관념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는 네. 아니 여름에 맥주를 많이 마시는데 왜 여름에 맥주를 팔라 그러지? 역발상이라는 말은 몰랐지만 개념을 깨우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 제가 가장 먼저 찾아본 책이 워렌 버핏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계속 뭔가 상식적이지 않은 투자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을 가지고 뭔가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남을 설득할 수 있는 투자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나고 나서 그리고 앞으로도 보면 예측이 쉽고 안전한 투자다. 주식 투자라고 하면 접근을 하실 때 요즘에 그냥 회사 엘리베이터 타면 많은 분들 스마트폰으로 MTS 막 보고 차트 막 보고 있고 막 하시는 맞아요. 분들 많고 그게 딱 그 대변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차트를 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이게 옳다 저게 옳다는 아니지만 근데 그런 방법들로 실패를 지속하게 됐을 때 나가 떨어진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거든요. 근데 이 상식적인 방법으로 주식에 접근을 하고 투자를 하게 됐을 때 내가 성공을 경험하잖아요. 온전히 내 걸로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게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시작하는 단계에서 책을 조금 한 3가지 정도 추천을 드리자면 저도 이제 처음에 주식을 할 때 다 읽었던 책이고 요즘에도 이제 시간이 날 때 읽어보면 또 새롭고 또 새롭고 그런 책들이거든요. 이제 한국형 가치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다들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가장 상식적으로 주식에 접근할 수 있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펫도시의 경제적 해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트렌드를 보는 방법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 경제적 해자라는 부분은 이런 트렌드 안에서 내가 이 트렌드를 누리기에 이 회사가 충분한지를 검증하는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경쟁력, 경제적 해자가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그냥 그저 그런 회사가 아니라 경쟁력이 있어서 정말 미래의 성장을 잘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포텐자라는 미용기기를 만드는 그 제시스 메디칼이 경쟁력이 있어서 피부 미용 시술의 이런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성장을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판별해 볼 수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닝스라고 하는 김현준 대표와 네. 정호성 대표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두 분 알죠. 네. 네네. 주식 투자에는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오피스텔, 상가, 경매, 토지, 창고 아마 등등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투자들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어떤 범주에 있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가볍게 예를 들면 경기 순환을 많이 타는 이런 산업 있고 경기에 둔감한 경기 방어주라고 하죠. 네. 이 대표적으로 음식료, 경기에 민감한 쪽과 경기에 둔감한 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주식을 할 때. 근데 이거 2개뿐만 아니고 분류가 되게 다양하게 될 수 있어요. 다양한 분류를 이 책에서 20가지인가 로 분류를 한 다음에 그 유형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분석을 같이 하면서 안목을 키워주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닝스. 네. 지금 주식 투자자분들의 바이블이기도 한 어닝스, 경제적 해자와 그리고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까지 3권을 추천해 주셨습니다.